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공병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디자인에 대해서 그림과 글상자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디자인 프롬을 여셔서 오픈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부록 예제에서 그림 상자, 글상자 INDD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버전이 높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신 게 낮아서 못 여시면 IDML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열기를 클릭해 볼까요? 지금 미리 마련한 그 문서는 다음과 같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글상자와 글, 그 다음에 개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은 항상 인터페이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페이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체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도구 모음이 있고 여기 컨트롤 패널들이 있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주요 패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고급 이상으로 가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처음에 인디자인을 배우실 때는 인터페이스는 좀 더 좀 고전적인 것으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와 워크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에센셜 클래식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센셜을 하게 되면 되게 초보적인 것들이 나오긴 하죠. 근데 너무 초보적인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좀 간략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윈도우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에센셜 클래식을 좀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컨트롤 패널들이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주요 패널들이 나온 것들이 제가 괜찮은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특히 오늘 자주 사용할 것들 중에는 캐릭터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패널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패널이 열리죠. 그런데 이 패널이 만약 없으시다면 이걸 클릭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만약 윈도우에서 캐릭터를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타입에서 캐릭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게 되죠. 만약 이렇게 떴을 때 이걸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만약 없는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윈도우에서 타입에서 여기 패러그래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락을 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여기 있지 않았던 거라서 별도로 나와 있죠. 이랬을 때 이것은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살짝 놓으시면은 요 밑에 찰싹 달라붙죠. 다시 이걸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떴다가 닫았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이런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까요? 스트로크도 만약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참고해서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볼만한 것들은 레이어 정도일 것입니다. 레이어도 여기 있지만 이렇게 레이어를 클릭해서 만약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윈도우에서 여기서 레이어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패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위치에다가 갖다 놔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편리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한테 편리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은 이런 인터페이스는 사실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에센셜 클래식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나한테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나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겠다. 현재 인터페이스를 나만의 걸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New Workspace를 클릭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만약 이름을
공병훈 이렇게 여러분들도 공병훈이라고 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간단하게 01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편집용 그러니까는 기본 편집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기본 편집 이런 식으로 쓰시면 자, OK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겠죠.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를 하시면은 기본 편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만의 이 워크스페이스 즉 작업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 여기에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하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꺼내 썼다가 다시 나의 처음 인터페이스 상태를 가고 싶어 그러면 리셋 여기 지정한 거를 다시 하시면 그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업 공간은 일단은 초보 시절 때는 나한테 편리한 어떤 그런 작업 공간을 구성한다는 목표보다는 일단은 좀 내가 좀 쉽게 좀 작업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기준을 둬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내용인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어떻게 다룰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은 매우 실용적인 프로그램이지 가장 멋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사실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압도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에 있는 그 화려한 다양한 효과들,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져다 주는 아주 멋진, 아주 눈부시게 멋진 그런 효과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 인디자인은 그렇게 멋진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장인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그래서 인디자인은 어떤 면에서 좀 지루하기도 해요. 하지만 되게 꼼꼼히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디자인은 텍스트를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텍스트를 주로 다루고 거기다가 뭐 이미지도 좀 많이 다루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디자인을 잘 배울까? 이것은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기술들을 꼼꼼하게 익히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작업을 하던 그 파일을 열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제로 드린 파일들을 열은 그런 상태죠. 이랬을 때는 지금 이렇게 열었을 때에 어떤 폰트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지 않았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그 폰트를 그러면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 타입에 가시면은 여기 주로 폰트, 글꼴에 관한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find 폰트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이런 폰트들이 이렇게 쭈르륵 뜹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폰트가 아닌 것들을 썼다 라고 하면 여기 표시가 뜨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다시 폰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폰트로 대체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입에서 find 폰트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폰트들이 떴을 때 메시지 떴을 때 그거를 바꿔줄 수 있다. 폰트로 여기는 폰트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폰트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인디자인에서는 페이지를 넘어갈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페이지로 넘어가지는 못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마우스의 가운데 바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굴리면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고 스크롤 바를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디자인을 배울 때 우리가 처음에 되게 주의할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인디자인 전체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상자라는 거를 자주 써요. 인디자인에서는 우리가 뭐 아래 한글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또는 워드를 할 때, 파워포인트를 할 때, 항상 뭔가를 어떤 틀 안에다가 쓰는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죠. 특히 아래 한글이나 워드에서는 그냥 바로 뭔가를 쓰죠. 하지만 인디자인에서는 절대적으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글자를 쓰든가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이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죠? 뭔가가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미지도 있고 여기 텍스트도 있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런 어떤 뭔가 이 상자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동그란 데를 클릭하시면은 이만한 이미지가 요만한 상자에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상자의 개념은 되게 애매한데 예를 들어 창문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만한 어떤 사람이 요만한 창문 밖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가 있는데 아무데나 마구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요 상자 안에서만 텍스트를 쓴다. 뭐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상자만 있네요. 그쵸? 상자가 있죠? 이 상자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자에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싹 델리트 누르면 또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상자를 여기서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안에다 그러면 사진을 넣겠다. 그럼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바로 불러들이기가 되고, 이번에 두 번째에 그 예제 드린 것 중에서 만약 이런 사진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자, 클릭해서 열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셀렉션 키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또 마찬가지죠. 요 상자는 일종의 창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그림은 이만한데 창문이 요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되게 주요한 특징이니까 우리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텍스트를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도구 모음에서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상자를 드래그하면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상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바로 커서가 들어갔죠.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해도 되지만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 fill with placeholder text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인디자인에서 그냥 제공하는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텍스트가 쫙 깔리죠. 자, 그래서 셀렉션 키를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에 뭔가 이런 그 텍스트가 이렇게 가득 찼죠. 뭐 이걸 지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텍스트가 이와 같이 텍스트 안에서 움직인다. 텍스트 밖에서는 놓을 수가 없어요. 답답할 수 하겠죠. 자, 이미지도 텍스트 밖에서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클릭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셔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캐릭터 패널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글꼴을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눔 고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나눔 서체가 무엇이 있나요? 나눔 서체 여기 왼쪽에 글꼴이 적용할 수 없는 글꼴이면은 이와 같이 막 어떤 이상한 표식으로 뜨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이 여러 가지 폰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너무 평범하지 않은 성질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맑은 바탕체 같네요.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글꼴이 되죠. 근데 뭔가 이게 안 먹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쵸? 안 먹은 것들이죠. 다시 컨트롤 A를 하셔서
다시 딴 것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고딕, 나는 고딕체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고딕체, 맑은 고딕, 나는 고딕 뭐 여기까지 했는데 맑은 고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맑은 고딕 하면 이렇게 글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이미지가 있죠. 자, 근데 그거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나 일반적인 프로그램 하듯이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에 거는 전혀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쵸? 컨트롤 Z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죠. 이거만 그 틀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흰색 마우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에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원래의 그림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은 이걸 드래그 하셔서 Shift 키를 누르거나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같은 사이즈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식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 리치를 이렇게 변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셀렉션 툴로 할 때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동그란 원이 만들어지죠. 이걸 클릭하셔도 그렇게 가능해요. 다시 해볼게요. 셀렉션 툴을 가시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원형이 나타나는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더 키울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여기 이 정도면 우리 그 인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수업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좀 쉽지 않으세요? 인디자인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어렵고 이제 어렵다는 생각도 점점 많이 들 거예요. 계속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여기서 셀렉션 툴은 전체의 외부 요소를 다루는 도구다. 전체의 외부 요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이 말 자체가 직접 선택 툴이라고도 하죠. 클릭을 하시면은 내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이면서 내부 요소를 다룰 수 있다. 요 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도 여기서 만약 여기를 클릭한다면 이렇게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든 상자 안에서 그 사진을 움직인다. 그런 점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사진이 일러스트나 포토샵과는 달리 인디자인에서는 주로 인쇄용 인쇄를 위한 그래픽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이 해상도가 매우 높아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큰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보통 문자 패널 또는 캐릭터 패널이라고 부르는 이 패널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단락 패널이라고 부르는 패러그래프 패널을 활용해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래그해서 만약 이렇게 드래그해서 또는 컨트롤 A를 눌러보도록 하죠. 이러면 여기가 지금 다 선택됐는지는 좀 파악하기가 힘든데 여기 셀렉트를 클릭하셔서 이거를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 여기가 좀 보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몇 가지 좀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좀 키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가 글자라고 할 수 있죠. 글자라고 할 수 있고, 보통 글자는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된 문장들은 하나의 이렇게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하나의 단락인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단락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캐릭터 패널 여기 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 안에 캐릭터 패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공병원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캐릭터 패널이 나타나죠. 다시 자, 이걸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만약 여기 글꼴 종류 폰트 패밀리 요 상자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그 글꼴을 선택할 수 있겠죠. 글꼴을 만약 이게 고법 월드 바탕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글꼴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글꼴은 글꼴 종류가 있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건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라이트, 미디엄, 볼드 두 개의 경우 이 글자의 획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미디움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좀 진해진 게 느껴지시죠? 자, 컨트롤 플러스를 느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보통 글꼴 크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클릭해서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커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커닝과 요거는 이제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주로 그 커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들 사이의 간격을 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글자와 글자 그 전체 요 사이즈, 글자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시작되는 그 끝나는 부분까지. 근데 둘 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한다라는 점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특별한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글자 간격이 예를 들어서 트래킹 같은 경우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조금만 줘도 이렇게 촘촘하게 보이죠. 좀 요 글꼴은 마이너스를 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클릭하시면 한 5 정도만 줘도 이렇게 볼만은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게 있고 같은 거긴 한데 여기서 이게 이제 커닝 같은 경우도 자간을 나타내는 거라 했죠. 근데 이거는 글자 사이의 간격을 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주로 트래킹을 통해서 한다. 뭐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행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행간은 뭐냐?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행간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16점 줄과 줄,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줄의 밑에 줄, 밑에 행과 밑에 행의 간격이겠죠. 요거를 좀 더 늘려주면은 이렇게 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고, 요거는 글자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좀 글자가 더 커지죠. 110% 이렇게 해서 요 100으로 할 수도 있고, 요거는 글자의 세로 그러니까 가로 사이즈가 뭐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이렇게 작아지거나 할 수도 있겠죠. 100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좀 다른 그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올릴 때, 요거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리시면은 죄송합니다. 다른 걸 클릭했네요. 요거를 만약 올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지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내려가지죠. 자, 요거를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많이 써요. 그래서 3의 제곱승 막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3의 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작게 해주시면은 3의 2승 뭐 이런 식으로 수학 수식 같은 경우 이렇게 쓰면 좋겠죠. 자, 이런 용도로 쓴다는 점을 잠깐 알아두시고, 또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요거는 이탈릭 제로 바꿀 때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태릭제도 많이 쓰니까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이걸 또 이렇게 다시 저기 하면은 이렇게 조로 서죠.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 가시죠? 이거 하시면서 자, 이런 것들을 다 언제 이런 걸 다 배우나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 찬찬히 가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인디자인 전문가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 지금 캐릭터 패널까지만 했는데도 25분이 다 됐네요. 그럼 오늘 여기 잠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인디자인 프로그램 꼭 구해서 설치하시고 수업할 때 보시면서 따라서 하시고 선생님이 너무 빨리 한다 싶으시면은 저기 그 재생장치를 잠깐 멈추거나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꼭 공부하는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